환각 도주 위에 철인 경찰.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? 백성문 변호사님. 뛰는 범인 위에 이 뛰는 범인을 잡는 나는 경찰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네. 드릴게요. 지난달 24일 오전 한 11시 15분쯤에 경남 연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런 뭐 연기가 새 나간다는 그런 신고를 이제 경찰이 받고요. 그리고 이제 경찰이 현장에 와 봤는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담배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. 담배 피우고 베란다에서 이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게 이제 계란판에 옮겨 붙으면서 자욱한 연기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. 다행히 계란판의 절반 정도를 태우고 꺼져서 화재가 크게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손정희 변호사님, 내용만 들어보면 계란판 정도 태우고 뭐 아무 일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재가 크게 발생하진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화재의 원인은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원룸에 이제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. 이 원룸 주인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고요. 태국인 30대였다라고 하는데요. 네. 일단은 신분증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. 경찰이. 그런데 이 태국인 남성 신분증이 다른 곳에 있다. 뭐 이런 행동을 취하더니 갑자기 경찰을 밀어버리고 맨발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럼 당연히 신분증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해서 이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. 경찰이 어떻게 잘 검거를 했습니까? 김유진 아나운서? 네, 이 남성이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할 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. 그 이유를 원룸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방 안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요. 빨대가 꽂힌 수상한 물건도 보입니다. 이상함을 느낀 경찰, 집안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. 동전부터 수첩,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던 통 안에서 작은 비닐봉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. 이제 알고 보니까 모두 마약 투약의 흔적들이었는데요. 마약 투약 기구와 다량의 마약 등이 발견된 이 원룸, 태국인들이 모여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마약 소굴이었던 겁니다. 네. 최정희 기자님, 그래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 출동한 거는 간단한 화재 사건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거의 저 정도면 뭐 마약 소굴이라고 네. 할 정도로 대규모로 마약 흡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? 네,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. 경찰들이 곧바로 범인의 뒤를 쫓았습니다. 이후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범인의 뒤를 쫓던 경찰들. 그런데 저 멀리 바닥에 지금 보이시나요? 바닥에 엎드린 두 남성이 보이시죠? 네. 누군가 이미 범인을 붙잡은 상황이었던 어. 겁니다.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범인을 이제 잡는 이 과정까지 맨몸으로 범인을 누르면서 제압을 하고 있는 이 남성 덕분에 현장에서 범인을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잡았을까요? 근데 저 잡은 분도 사실 같은 경찰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보는 뭐 촉이 있었던 걸까요? 그 경찰분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왔습니다. 마약범이라고는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저는 상파가로 딱 다 달았는데 그 현장에 골목길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. 왼발로. 저 사람 방화범인갑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. 그 신념으로 그냥 쫓아간 거죠. 그냥. 그 잡고 난 이후에 보니까 또 뭐 불체자였고 그 발소 앞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. 뭘 주머니에서. 그 통에 보니까 낱개 비닐봉지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변검사라든지 마약 시약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전달을 행사들한테 해라고 제가 지시를 했죠. 우리 직원들한테. 그랬더만은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. 백성문 변호사님, 이석주 팀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. 사실 뭐 추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태국인이 30대였고 체력도 건장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윗옷을 잡으면 윗옷을 벗어 던지고 예. 허리띠를 잡으면 허리띠를 풀어서 던지고 맨발로 계속 도주했는데 무려 1.5km 정도를 어이구. 뛰어서 저렇게 결국 검거를 한 건데요. 뭐 1.5km 사실 그냥 뛰기도 쉽지 않습니다.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뛰는 범인을 따라가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석주 팀장이 저렇게 뛰어가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.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 100여 차례 그 완주를 하셨었다고 하고요. 예. 2013년도부터 철인 3종 경기까지 철인 3종 킹 코스 2번, 올림픽 코스 12번을 완주를 했으니까 네. 철인 경찰에게 딱 걸린 겁니다.
마라톤 코스를 100여 차례 완주했다니까 이건 거의 뭐 마라톤 선수 수준인데 아니 이게 그 사진을 보기에도 체격이 정말 다부지고 운동으로 아주 단련된 모습이네요. 그래서 이석주 팀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룸 사이가 보통 하단도 있고 뭐 조그만 담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도 넣고 하단도 들어가고 몇 번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윗옷을 잡으니까 윗옷을 홀라당 까고 그냥 또 달을 아예. 그래가 또 쫓아가지고 혈대를 잡으니까 뿌리치고 또 도망가대요. 그래가 다시 한 번 더 쫓아가 잡아가지고 제가 안바다세례가 근거했습니다. 있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겠죠 조금 그죠. 이거 뛰어도 계속 따라오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이제 포기했는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. 제가 뭐 평소에 체력 관리 안 했으면 그런데 또 나가지 못했고 평소 폐활량도 되고 이렇게 또 지구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건강이 된 것 같습니다. 도주한 거리가 1.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.5km를 전력으로 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, 사실. 김복준 의원님, 네. 그래서 이 범인들 처벌은 어떻게 해봤습니까? 이 사람들은 일단 뭐 6명인데 그중 5명이 이제 아까 불체자라고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라는 뜻입니다. 네. 불법 체류자니까 당연히 뭐 어떤 그 조치를 거쳐서 강제 출국되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. 네. 만일 또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그 사람들도 그 마약에 대한 처벌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. 네. 구속됐다고 합니다, 6명. 여튼 평소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경찰분 덕분에 어렵지 않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.